미국 본토의 사드 1개 포대를 성주 골프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지진 계측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진 계측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지역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돼 조짐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큽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공연 뮤지컬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배치안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4개 사드 포대 가운데 하나를 옮겨온다는 겁니다. 사드에 반대하며 매일 촛불 집회를 열고 또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천과 성주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롯데 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을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체계를 기초부터 새로 구성하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목표 시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 본토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해외에 배치된 사드 부대 방문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시민 대표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일본하고 괌. 정부에서도 제대적인 홍보도 좀 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투쟁 중인 김천 투쟁이 공동위원장 등 2명이 오는 5일 서울에 도착해 항의 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1000여 명의 김천 시민들과 서울 종각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을 했는 거는 김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정말로 많이 상하게 닦아가면 됐다. 근데 그렇게밖에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도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김천 시민 원불교 측과 연대해 반대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원불교 측은 국방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는 한편 오는 11일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사드 배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의 지진 계측은 허술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등 원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지진이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을 분석해보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난 뒤 날마다 두서너 차례씩 지진이 이어지다 23일부터 닷새 동안은 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과 30일 다시 4차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이상 3.0 미만이 438번, 3.0 이상 4.0 미만은 16번, 4.0 이상 5.0 미만은 2번입니다.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진 계측값이 지진 경보치에도 해당하지 않을 만큼 작아서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안위 등의 지진 계측치를 두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은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 번도 교정받지 않은 지진계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 몸무게 잴 때 우리가 늘 보면은 바늘이 0으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거든요. 0이 안 됐으면 몸무게가 다르게 나타나지 정확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진계가 정확하게 0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어떻게? 1999년쯤 설치된 이 지진계가 진도 4.5 때보다 더 작은 지난 21일 3.5 지진 때 실제 계측값은 더 컸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측정값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더 조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거리만 지금 표시를 하셨고 지하에서 몇 킬로에서 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과 한수원을 감독해야 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된 지진계가 없어 한수원 지진계 수치에 의존하다 보니 원전에 대한 감시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전성 여부는 원전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박이 억류되고 배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지역 제조업체는 물론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선박이 억류되고 하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운송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운임이 하루 사이에 8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로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정부 당국자나 그런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한진해운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제대로 된 정부 대응도 부족해 기업의 앞으로 생산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등 신용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바해를 놓치면 안 되니까 재생산을 해서라도 그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어떤 결정이 안 나오니까요. 그게 참 답답하죠. 지역의 수출 관련 지원 기관들은 피해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좀 낮은 이율로 이렇게 좀 그거 하도록 하고요. 그게 좀 구조적인 문제고 제도상 필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대책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대구 경북의 피해 업체 수는 20여 개. 하지만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원자재 수입 운송도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에 따른 업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올해 삼성 라이온즈는 새로운 야구장까지 개장하며 기대가 컸습니다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비가 있어야 할 텐데 삼성의 2016 시즌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 야구장 개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는 높았지만 성적은 최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팀을 지켰던 선수들의 의미 있는 기록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요. 타점도 타점이지만 2000안타라는 기록이 저에게는 가장 뿌듯하고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 매직 넘버를 세던 삼성이 트래직 넘버를 따지더니 결국 가을 야구에서 7년 만에 소외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특히 주축 선수들을 놓치고 선수단 관리에도 큰 아쉬움을 남긴 2016 시즌. 외국인 5명의 선수가 너무나 부진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느 해보다 부상 선수가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팀도 전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새 야구장 효과로 관중은 늘었지만 팬들의 실망도 더 커졌습니다. 일단 이제 재영호 선수가 이제 내년에 바로 풀리니까 재영호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 이제 좀 잡아주고 그러고 이제 외국인 투수들 좀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빠르게 팀을 수습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지만 구단 수뇌부의 대응은 감독의 계약 여부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고의 야구장에서 보낸 최악의 시즌. 정확한 상황 판단과 진단 그리고 대처가 없다면 올 시즌의 실패가 긴 암흑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양대축으로 공연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티켓 선물과 초청장에 많은 문화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올해 10회째 열린 대구국제 뮤지컬 축제와 14회째를 맞는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는 공연문화도시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대규모 출연진과 무대 연출 등으로 자리에 따라 표값은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장기 공연이 많은 뮤지컬은 기업들이 티켓을 수천만 원씩 대량 구매해 선물로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 2년 말에 세우는데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분위기는
아무래도 외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부는 하더라도. 법 테두리에 맞춰 연극 같은 소공연은 5만 원 이하 좌석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는 뮤지컬은 당장 타격이 예상됩니다. 티켓을 사서 선물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공연을 보고 감동받고 이러면 좋아했는데 그런 문화가 공연에 이제 티켓이 없어질 것 같고. 반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오페라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많은 거는 하루 이틀 하든 이틀이나 많아봐야 3일이거든. 그거는 그렇게 정적을 자리 빈다 이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는 6일 개막하는 오페라 축제는 초청장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고 미술계에서도 전시 도록이나 외부 인사 초청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연 전시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 경북경찰에 관련 신고 21건이 들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늘까지 대구에서 12건, 경북에서 9건 등 모두 2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이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순한 상담 전화라서 서면 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연결했습니다. 제7대 대구시 의회가 임기 절반을 끝내고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중간 점검을 했는데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역할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7대 대구시의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주민참여 예산제 등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의정 활동이 다른 지역 의회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의 기본 역할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면 대구시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3.9건으로 7대 특광역의회 가운데 세 번째로 낮습니다. 전체 조례 재개정 건수 250건 가운데 52%가 시장 발의로 집행부가 더 많았습니다. 각종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정 질의의 경우 1인당 1.4회로 전국 평균 2.1회보다 낮았고 전체 의원 가운데 4분의 1은 단 한 번도 시정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강력한 행정 감시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전반기 기준으로 7대 의회가 1,100여 건으로 6대보다 200여 건 적었습니다. 당을 보고 사람을 뽑지 사람을 보고 뽑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의원 개개인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시민단체들은 또 비리 혐의로 구속돼 결국 사퇴까지 한 김창은 전 의원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지 않는 등 제19 감싸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단기 4349년 개천절을 맞아 기념행사가 팔공산 정상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팔공산 비로봉 정상에서 대구 국화학원 주관으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재의식을 재현하는 개천대제와 개천절 노래 합창 등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새기고 대구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기원했습니다. 최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한국 이름은 없다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이고 한국 이름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 선거 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광덕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287건인데 9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1,816건이 입건돼 64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5.9%, 구속자는 43.8% 증가했습니다. 18대 총선 때는 같은 기간에 훨씬 더 적은 1,551건이 입건돼 51명이 구속됐습니다. 포항의 한 간부 경찰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포항 남부경찰서 경정 A과장이 최근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성추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A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추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2,9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와 토지조성 같은 공공부문과 신규 주택과 공장 등 민간부문 건설 모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8월 경북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1조 8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0%나 늘었는데 주택과 사무실 등의 건설은 줄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부문의 건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9월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2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소비자들이 현재의 생활 형편을 판단하는 지수는 92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8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취업 기회 전망 지수는 80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는데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 기회를 나쁘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 순회 연주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